2025년 3월 19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에서 동반 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이 전일에 이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0.71%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3,500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1,95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매수세 폭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기관 쪽은 매수의 폭을 늘려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매수하고 있는 양만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일째 연속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전일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눌렸고요. 오늘도 역시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735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흐름은 살아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및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CEO가 GTC 2025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블랙엘 업그레이드 버전 루빈 죄송합니다. 블랙엘 울트라고요. 루빈은 업그레이드 버전 루빈 울트라를 선보이고 이에 대한 걸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되는 부분이 크게 없다 보니 엔비디아가 한 3%대의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술주도 역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가 뭐였냐면 반도체 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7%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났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역시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인지 그냥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SK 하이닉스가요, GTC에서 새로운 AI 서버 특화 메모리 소캠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PCB 업종이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제 관심 종목에서 몇 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SDI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 추진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 유증을 하죠. 거기에 이재용 회장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쪽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GTC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전날 상승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요,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 여기에서는요, 신성장 4.0을 추진할 계획으로 신성장 4.0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양자 분야에서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산학연 공동 양자 연구 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윗골이 단 종목들도 있고요. 음봉 전환된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는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독일의 인프라 국방 헌법 개정안 의회 통과 소식 속에서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RF 머티리얼즈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 국한한 부분적 휴전을 포함한 단계적 휴전 방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역시 휴전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런 이슈 때문이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라는 전망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실적은 다 좋아져요. 실적은 좋아지는데 과연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을 해서 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관련주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양식품이죠. 연결 기준이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65%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월 말에 밀양 2공장 완공을 앞두고 해외 사업 부문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오리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DS투자증권은 뭐 전반적인 음식료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시 40분 기준으로요. 관심 종목 안에서 3% 이상 움직이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음반 엔터테인먼트주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관심 종목에서 3%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2%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DLENC 역시 3.3%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삼성 E&A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지선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오롱도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3월 7일 날 언급을 해드리고 10일 날부터 매수 타이밍이 나왔죠. 거의 뭐 50%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6%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파미셀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지지선 부근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매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함됐고요. 한빛레이저 전일 급등하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거는 체크를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DI와 TSK 오늘 뭐 5% 이상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다가 어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거래량이 없었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5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어제 그 중국 베타가 가장 큰 업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5만 원 제시를 했는데 글쎄요. 5만 원 눌리니까 5만 원을 다시 한번 제시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더 올라갈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거래소에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장마감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크죠. 개인들만 거의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됐든 지금 기준으로는 4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5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제 현대백화점이 원래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여기였어요. 어제까지는 뭐 좀 버텨도 무난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완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오늘 흥국증권에서 얘기한 내용이 하나가 있긴 한데, 이게 좀 안 맞긴 합니다. 아니면 단기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5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언급드렸던 흥국증권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2025년 소비 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영업 환경에도 백화점이 견조한 실적 호전과 면세점의 영업 손실이 축소가 되고 있다. 특히 자회사의 지노스 실적 턴어라운드로서 연결 영업이익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75,000원으로 7만원에서 5,000원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54,000원대까지는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매도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LENC 오늘 매도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나왔는데, 원래는 더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냥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새로운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2,500원이 원래는 지지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후 다시 매수 타이밍이 잡힐 수는 있겠지만, 미국 금리 지금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매도한 이유는 역시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182%가 동반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음봉에. 그러면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롱은 티슈진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때가 3월 7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매수 타이밍이 10일 날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19,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만원을 돌파를 했죠. 만원이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미셀 한번 볼게요. 파미셀이 약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6%대 약세,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지선 부근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더 봐야 된다.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 관점 때문에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단기 이슈? 뭐 이것 때문에 그냥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미셀의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굉장히 좀 좋아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지금 저항 부근이 13,000원 부근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건데, DLENC와 사실은 파미셀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둘 다 저항에서 조정을 받는데 하나는 잘랐고요. 하나는 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DLENC 같은 경우는 업황이 그렇게 또 좋지는 않다라는 것 때문에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미셀의 경우는 지금 뭐 생명제약 뭐 이쪽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까지 확인을 해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전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44,000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 가까이 8%뭐 이 정도 수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빛레이저 유리기판 이슈가 같이 있는 종목인데 급등이 나온 후에 이틀 조정이죠. 이틀 조정인데 저항 부근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감사 보고서 적정 나왔고요. 어제였죠. 어제 적정 나왔고 이거는 내일 반등 나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가 3월 14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바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게 3월 17일이었어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13,000원에서 뭐 15,000원 갔으면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SK 어제는 관심 종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온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이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는 22,500원이거든요. 변동폭이 좀 크다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PSK 같은 경우 이슈 하나가 인공지능에 투자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라도 이슈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PSK는 2025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다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지금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종목 확인해 보시게 되면 AP 시스템, 한솔테크닉스, 심텍 이 세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좀 나왔는데 AP 시스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이 되는 곳이 19,000원대고요. 19,000원 부근이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손절가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25,000원. 근데 25,000원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2022년, 2023년, 뭐 2020년 다 포함을 해갖고 사상 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중장기는 34,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솔테크닉스 볼게요. 한솔테크닉스. 아이고. 한솔테크닉스. 자, 한솔테크닉스도 지금 무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기 주총이 오늘 끝났나 봐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다 적정 나온 거죠. 적정 나왔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전에 지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4,400원 부근. 이 4,400원은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을 확인해 봤을 때 2020년이 여기였죠. 그리고 2024년 지지 나오고 이 부분이 저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실적만 확인을 되면 더 좋겠는데 이거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서 8,000원대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8,000원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텍 볼게요.
심택이 오늘 8%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변수예요. 여기가 변수입니다.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변수인 거예요. 여기가 변수인 건데 내일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 완벽한 돌파겠죠. 내일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 이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조정받으면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다시 저점 부근이었던 17,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22,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가면서 새로운 종목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안에서 흐름 살아있는 건 뭐 계속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은 정리를 해서 새롭게 실적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실적 위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심택도 올해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거. 작년이 적자였거든요. 올해 적자폭이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실적 나오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가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그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싹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매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는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게 지금 매매를 했어요. 티로보틱스 매수를 했고요. 비추르테크는 빠르게 손절을 했습니다. 클리오 매수해서 차익 실현했고요. 파미셀 차익 실현했고요. DI는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봉으로 지지선을 잡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거랑 단기 매매하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리오 이땐 수익, 이땐 손실이었고요. 티로보틱스, 그 다음에 파이넴텍, 미코, YC는 오늘 거의 12,450원이 지지선이었는데 이탈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했고요. 어제 삼양, NC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한양디지텍이랑 STI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았는데, 한양디지텍은 매수 타이밍이 나와갖고 들고 갔는데 STI는 여전히 매수 대기고요. 새로운 타이밍을 지금 잡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이 종목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매수하면 매수 타이밍을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 매매하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